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개원 시에 사업용 카드 사용법,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를 몇 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업용 카드는 개인 카드와 그 기업 카드가 있어요. 개인 카드와 기업 카드 모두 다 사업용 카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는 이제 개인 뱅킹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기업 카드는 기업 뱅킹 가입 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는 전부 다 개인 뱅킹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뱅킹은 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개인 뱅킹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 뱅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 대출로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면서 통장이 나오거든요. 사업자 등록 제출하고 한테 이 통장이 기업 뱅킹에 가입된 기업 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카드 자체도, 발급된 카드 자체도 기업 카드가 됐겠죠. 그리고 개인 통장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개인 카드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용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뱅킹에 자동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카드와 기업 통장이 발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닥터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개인 통장으로, 기업 통장이 아닌 개인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따로 기업 뱅킹에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사용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그럼 몇 개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런 카드들은 내 개인 카드와 그 기업 카드를 다 포함해 갖고 한 20개까지는 등록이 가능해요. 우리가 카드를 등록하면 그 즉시 홈택스의 모든 내역이, 그 해 사용한 모든 내역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 중이라고 떠요. 그러다가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등록 완료가 뜨는데, 등록 완료가 뜬 날에 1일에 해당하는 그 달의 1일부터 사용 내역이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사용분 중에 사업 관련 지출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내역을 다운받은 다음에 체크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시면, 거기서 경비 처리는 사전 준비 기간이니까 경비 처리를 다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는 보통 이제 몇 개를 사용하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2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는 수입 통장, 하나 지출 통장 이렇게 하시고, 3개 정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는 카드 수입 통장, 카드 단말기로 환자가 긁고 가면 그 카드사에서 돈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 통장.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험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에서 돈을 넣어주잖아요. 이런 수입 통장, 보험 매출 통장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출 통장이죠. 이런 수입 통장에서 지출 통장으로 옮기면 이 지출 통장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임대료가 나가고, 각종 수수료 및 뭐 의약품 매입 대금 이런 걸 여기서 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 쓰지 마시고 개인 생활비 통장을, 여기 사업과 관련된 개인 통장이죠, 그쪽으로 생활비를 이체하신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장님이 초창기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는지 현금 흐름 기준으로 명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개에서 3개를 많이 쓰시고요. 많이 쓰시는 분은 5개 쓰시는 분도 봤어요. 보험 매출 따로, 카드 매출 따로, 뭐 검진 매출 따로, 그 다음에 지출 같은 경우도 일반 지출 따로, 뭐 약품 지출 따로, 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사용하시는 분 봤는데, 그분이 개원하신 지가 좀 꽤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2개로 줄었습니다. 수입 하나, 지출 하나. 왜냐면 이미 원장님도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통장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 뱅킹은 아까 쓸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쓰느냐 그러면 상품권을 매입하는 데 써요. 그 개인 카드로는 상품권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사용을 하는데, 상품권은 주로 우리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접대비로 거래처라든지 살 일이 생깁니다, 상품권은. 그래서 기업 카드는 꼭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도 계속 운영하다 보면 우리 중고 장비가 나와요. 그래서 새 장비로 교체할 때 이 중고 의료 장비는 매각이 되는 거거든요. 새 장비는 매입이 되는 거고, 매각할 때는 우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는 일반 뱅킹에서는 안 되고 기업 뱅킹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하셔서 사업용 계좌로 쓰시면 좋죠. 그리고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경비 처리가 다 되냐라는 건데, 일단은 사업상 지출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보다는 평일 사용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니까 토요일도 괜찮겠죠. 평일 사용을 좀 장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 근처 사용보다는 병원 근처 사용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집 근처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출근하시면서 바로 집 근처, 집 앞에 그 빵집에서 빵을 사서 병원으로 갔어요. 직원들 주려고, 본인도 좀 드시고 했는데, 세무조사 할 때는 부인당했죠. 그게
집에서 생활비로 사모님이 산 건지 진짜 원장님이 그거 사서 출근한 건지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 사용분은 조금 그런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구입 비용이에요.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온라인 구입은 뭐가 문제냐면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처럼 판매자 상대방의 그 인적사항이 안 나와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무슨 물품을 취급하는지 이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LG U+, 뭐 이니시스처럼 결제 대행업체만 떠요. 그러니까 무슨 지출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 내역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시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소명하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비 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지, 뭐 물티슈를 샀다. 그리고 병원에 뭐 전자제품이 필요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를 샀다. 뭐 냉장고를 샀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뭐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업용 경비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학회를 가서 학회비를 지출했다, 협회비를 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미팅 시 뭐 세무사를 만나는데 뭐 커피를 샀다, 뭐 저녁을 샀다, 이런 것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거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데 어떤 특정 물품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는 다 가능하고요. 다만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일반 의류, 옷을 샀다. 내가 이 코트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코트는 내가 출근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용 경비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지 그게 사업용 뭐 가운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미용실을 갔다, 뭐 피부 관리를 받았다, 뭐 네일 아트를 했다, 그 다음에 애들 학원비를 지출했다, 가족 여행을 갔다, 이런 거는 당연히 경비 처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느냐 어서 그런 말을 들었다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는 아니고 세액공제예요. 연매출 5억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15%가 있는데 전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교육비, 사교육비는 안 돼요. 공교육비를 말하는 거고, 공교육비의 범위 안에는 교복구입비나 교재 대금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출하면 지출액의 15%가 원장님의 그 세금에서 공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뭐 1억, 2억 이렇게 지출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는 300만 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로 해서 1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 900만 원까지, 900만 원의 15%가 원장님 세금에서 공제가 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출했으면 연간, 그럼 100만 원의 15%겠죠. 근데 500 지출했으면 300 한도기 때문에 300만 원의 15%가 원장님 세금에서 공제돼요. 이게 교육비에 대한 그 혜택인 거고, 경비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등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지엽적으로 설명드리느라 조금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따로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무사와 협의해서 경비 처리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